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남편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밤 안아줄게. 28년의 결혼이 진동 한 번의 금 같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나는 큰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소매에 번진 붉은 얼룩이 계속 신경 쓰였다. 처음엔 눈물인 줄 알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인 인사가 반복됐다. 그 사이 태식은 휴대폰을 뒤집으며 어딘가로 피해갔다. 엄마 괜찮아요? 딸 소연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도 엄마가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딸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태식이 평소와 달랐다. 조문객을 맞을 때도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어색했다. 형님, 고생 많으세요. 신우이 경위가 다가왔다. 오빠는 어디 갔어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나 봐요. 그 말은 5년 전에 끊어진 담배처럼 허공에 타들었다. 태식은 금연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태식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진동음이 울렸다.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번엔 화면이 완전히 보였다. 발신자는 앤이었다. 누구예요? 내가 물었다. 회사에서 업무 관련.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28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앤이라는 발신자명.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나리엔 ARI. 28년 절친의 이름 첫 글자였다. 상복의 붉은 얼룩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 립스틱 같은 질감이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그럼 이 얼룩은 누구의 것일까?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마치 이제 알겠느냐고 말하는 듯했다. 향을 피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듯 의욕도 함께 피어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태식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 샤워실까지 가져갔다. 여보, 오늘 누가 그렇게 자주 연락했어요? 그냥 회사 동료들이 위로 메시지 보내고 대답이 부자연스러웠다. 시선도 계속 피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지갑을 정리했다. 영수증들 사이에서 호텔 주차권을 발견했다. 부산 오션뷰 호텔. 날짜 2024년 8월 15일. 시어머니 장례식 일주일 전이었다. 그때는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는데 태식이 부산에 갔다고? 이상하네. 은행 앱을 열어봤다. 결제 내역에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었다. 오션뷰 호텔 2박 숙박 마이너스 35만 원. 8월 15일 2347 승인. 호텔 레스토랑 마이너스 18만 원. 8월 16일 7시 23분 승인. 선물용품 마이너스 12만 원. 8월 16일 14시 15분 승인. 결제 시간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밤 11시 47분에 체크인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식사하고 오후에 선물까지 구매했다. 혼자 가기엔 너무 체계적인 일정이었다. 총 65만 원. 혼자 가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일단 혼자서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시댁 조카 결혼식에서 사촌 형부를 만났다.
술에 취한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 전에 태식이 어떤 여자랑 부산 갔다더라. 누구였지? 아, 맞다. 미란이 친구. 날이었나? 숨이 막혔다. 형부, 그게 무슨... 아, 내가 술 먹고 헛소리했나? 하하. 하지만 나에겐 헛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다. 태식과 나리가 정말 함께 부산에 갔을까?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CCTV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통화 녹취를 할 기술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다는 것. 태식이 씻고 있는 동안 나는 침실을 정리했다. 침대 밑으로 굴러간 볼펜을 찾으려다가 검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열어보니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812호, N 8월 15일 16일, 선물 목걸이 화이트 골드, 저녁 이탈리안. 필체가 평소 태식 글씨와 달랐다. 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듯한 글씨체였다. 그리고 몇몇 글자 옆에는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었다. 체크 표시 같았다. 812호는 호텔 방 번호였고 N은 나리의 첫 글자였다. 8월 15일은 부산 여행 날짜와 일치했다. 손끝이 떨렸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증거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화이트 골드라는 메모가 신경 쓰였다. 우리 집 장롱에도 화이트 골드 목걸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호텔 주차권, 은행 내역, 형부의 말, 그리고 수첩까지. 엄마.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럼 확인해 보세요. 직접 물어보시든지. 그때 태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오늘도 생각나. 발신자는 역시 N이었다. 태식이 서둘러 폰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냥 광고 문자야. 거짓말이 너무 뻔했다. 28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는 태식은 처음 봤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혼란스러웠다.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태식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보고 싶어. 오늘 밤 만날까? 이번에는 소연도 함께 봤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소연이 직격탄을 날렸다. 그게 그냥 연락은 낮에 하고 위로는 가족이 합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빠,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나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나리야, 나리가 요즘 이혼하느라 힘들어해서. 나리,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나리 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위로해 주려고. 위로는 낮에 말로 하고 분류는 밤에 몸으로 하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단어를 갈아 끼운다고 의미가 바뀌진 않아요. 불륜이라니. 우리는 그냥이라고요? 나는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812호 선물 목록 2박 일정. 친구라 부르기엔 너무 정확한 계획이네요.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부산 여행도 나리와 함께 간 거죠? 호텔 주차권도 받고 은행 내역도 확인했어요. 미란아, 정말 오해야. 28년을 빚으로 쌓아놓고 영수증 없는 용서를 청하나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나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왔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문득 깨달았다. 나리의 번호가 차단 해제로 바뀌어 있었다. 언제부터 차단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해제한 걸까? 다음 날 나는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리야, 나야. 미란아.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어색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다. 나리야, 솔직히 물어볼게. 태식이랑 부산 간 거 맞지?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미란아, 그게 맞구나. 28년 친구를. 미란아, 들어봐. 내가 이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태식이가 위로해 주려고. 위로요? 나는 비웃었다. 호텔에서 2박하면서 위로받았어요? 그건, 나리야, 우리 28년 동안 친구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란아. 정말 미안해. 자백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8년을.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한 번만. 한 번? 나는 분노했다. 한 달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번? 결국 나리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급하게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버님과 시누이들이 모두 왔다. 미란아,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자. 큰아버님이 말씀하셨다. 조용히요? 가문의 체면도 있고,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체면은 가면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얼굴로 서겠습니다. 시누이 경희가 말했다. 형님, 그래도 이혼까지는. 경희야,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28년 남편이 내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면 경희는 말문이 막혔다. 소연이 나섰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체면은 타인의 시선이고 존엄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우린 후자부터 지키겠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태식이 들고 온 휴대폰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장례식 전날 밤 11시 23분 태식이 먼저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만 도망치자. 병원 냄새가 너무 싫어. 스크린샷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건 나리가 유혹한 게 아니었다. 태식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다. 시어머니 49제 날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모였다. 나는 이날을 준비해 왔다. 조문이 끝나고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다.
28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늘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조용히 웃어왔다. 하지만 오늘만은 다를 것이다. 식사 시간에 나는 일어났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젓가락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렸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태식의 아내로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호텔 영수증, 휴대폰 메시지 캡처, 검은 수첩. 태식은 지난 한 달 동안 제 절친 나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어떤 친척은 숨을 헉하고 들이켰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아버님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절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영수증이 테이블 위로 펼쳐졌다. 이건 제 남편의 손, 이건 제 친구의 이름, 그리고 이건 제가 지킨 28년의 영수증입니다.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체면을 지키라고 하시지만 2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태식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똑같은 향이 들어왔다. 태식에게서 풍기던 그 달콤한 향수 냄새. 나리였다. 나리의 등장으로 장내는 더욱 술렁거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상복에 묻은 붉은 얼룩과 같은 색의 립스틱을 그녀가 바르고 있었다. 미란아.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 나는 냉소했다. 28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리가 태식 곁으로 다가갔다. 둘 사이의 기류가 확연히 달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친척 한 분이 물었다. 나리 씨, 이게 사실인가요?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란아. 나도 모르게. 나는 분노했다. 한 달 동안 계획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늘 주인공이었어, 미란아. 나리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나는 항상 옆 사람이었고,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그날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줬어. 처음으로 내가 중심이 된 기분이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28년 우정 뒤에 숨겨진 질투와 열등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처음엔 정말 상담이었어. 이혼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은 상담소에서 하는 거예요. 소연이 끼어들었다. 호텔에서 하는 건 불륜이고요. 내 친정 오빠가 나타났다. 소연이 연락한 모양이었다. 미란아, 잘하고 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그만해라, 미란아. 큰아버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2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태식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장례 전날 병원 냄새만 맡으면 숨이 막혔어. 잠깐만 도망치고 싶었어.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적어도 정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도망치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왜 내 친구와 함께? 대답은 없었다.
다만 나리와 태식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진짜 감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만해라.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28년 지켜온 가문의 체면을 이렇게 다 구기고 싶으냐? 다른 친척들도 저를 말렸다.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거야. 밖에서 소문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체면요? 나는 큰아버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체면은 익명에 가면 저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란이라는.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런 배신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신우이 경위가 다가왔다. 형님, 그래도 이혼까지는. 경희야, 만약 내 남편이 내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면? 28년을 속였다면 어떻게 하겠어?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체면은 가면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얼굴로 서겠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고모님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다. 체면은 타인의 시선이고 존엄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우린 후자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연아, 넌 아직 어려서. 어리지 않아요. 25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소연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28년 동안 다른 사람들 위해 사셨잖아요. 친정 오빠도 거들었다. 미란아,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가족은 너를 지지한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시댁에서는 체면을 우선시했지만 정작 내 가족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결정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실을 숨기는 거?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거?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 안지우는 대학 시절 같은 과 선배였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증거들도 함께 보여줬다. 증거는 충분해. 지훈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내용, 목격담까지. 이혼 사유로는 완벽하고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미란아, 2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지 알아. 하지만 이런 배신을 참고 사는 게 맞을까? 검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다. 이것도 필적 감정 받아보자. 그리고 카드 지출 동선도 분석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지우는 컴퓨터를 켜더니 지도를 보여줬다. 이 카드 사용 패턴을 보면 부산에서의 동선이 완전히 커플 코스야. 호텔 체크인, 레스토랑, 쇼핑몰, 다시 호텔. 이건 명확한 증거가 돼. 그렇게까지. 미란아,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협상에서 유리해.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를 주면 안 돼. 그리고 CCTV 보전 신청도 해야 해. 호텔이나 주변 상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지우는 법적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줬다. 필적 감정은 일주일, 카드 사용 내역 분석은 3일 정도 걸려. 그리고 사전 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처분을 막을 수도 있어. 태식이 재산을 숨길까요? 가능성이 있어. 특히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더욱 그럴 수도 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태식과 나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리가 무릎을 꿇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 용서? 나는 차가웠다. 28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버린 사람이 제발. 태식도 무릎을 꿇었다. 28년 부부인데 28년이라고 했죠? 28년 동안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용서예요? 소연이 나타났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모르세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설마 회사 채권 연장도 실패했다면서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담보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거고요. 신용도 문제가 되겠네요. 태식이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해?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 동업자한테서 연락 왔어요. 개인 보증 문제 때문에. 태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불륜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었다. 일주일 후 마지막 날이 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와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태식과 나리가 함께 왔다. 미란아, 정말 마지막이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이에요. 그때 나는 태식이 가져온 봉투를 발견했다. 중요 사업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그게 뭐예요? 회사 관련. 미안, 이런 때 업무 얘기를. 궁금해서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사업 서류가 아니라 액세서리 영수증들과 선물 배송 라벨이 가득했다. 티파니 목걸이 마이너스 N님께, 샤넬 향수 마이너스 N님께, 구찌 가방 마이너스 사랑하는 N에게. 그 봉투 사업이 아니라 사랑의 장부였네요. 나는 한 줄로 마무리했다. 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나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리야, 28년 우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진짜 사랑이면 당당하게 해. 뒤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태식이 서류에 서명했다. 28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미안하다, 미란아.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 봐요.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나는 상복의 붉은 얼룩을 다시 봤다. 이제 알 수 있었다. 그건 나리의 립스틱이었다. 시어머니 빈소에서 태식을 위로한다며 안았을 때 묻은 거였다. 그리고 장롱에 있던 화이트 골드 목걸이도 확인했다. 역시 나리를 위한 선물이었다. 태식이 나에게 준다고 말하고는 결국 나리에게 준 것이었다. 남은 얼룩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상처는 깊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며칠 후 안지훈 변호사가 연락했다. 미란아, 위자료 합의 끝났어. 태식회사 지분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될 거야. 그리고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이른 것 같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지훈 오빠,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야.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시간과 공간에서 나는 새로운 미란을 발견하고 있었다.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28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미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